이번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죠. 정 장관은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직 정 장관은 노 대통령의 노대행의 면직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야당은 오늘도 정 장관을 향해서 외압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정 장관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 장관, 노대행 사직서가 법무부에 도착했냐 이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면직안이 대통령실로 보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어제 노대행의 사의 표명 소식을 듣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 장관이 당초 검찰의 신중 판단 의견을 낸 것이 결국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고 노대행과 이진수 법무차관 사이의 통화에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누구의 결정 사항이었습니까? 저는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검찰의 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은 장관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장관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외압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다만 제 생각은 저는 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 도중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이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토막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 장관은 어제 신중히 검토하라는 게 외압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위를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은 6년 전 정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는 상반되는 얘기라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정 장관은요,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청문위원이겠죠.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장이었던 윤 당시 총장 후보자가 황교안 당시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을 폭로했던 그런 일을 언급을 하면서 윤 당시 총장 후보자의 편을 들어줬는데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의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요, 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많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면밀히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재가를 해준 게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 황 장관 역시 외압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의원은요, 2019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윗선의 공식적 지시가 아닌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게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한 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내용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야당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 정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관련해 어제 정성호 장관 발언과 6년 전의 발언도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한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정 장관이 어제 예결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죠. 자신의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 지금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 보좌관과 나눈 대화 메시지가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서요, 국민의힘이 또 공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장관 보좌관이 장관의 상사 같더라,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네, 문화일보를 통해서 포착된 대화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조 보좌관, 정 장관에게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피해액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리라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 보좌관이 정 장관에게 답변 가이드라인을 보냈다면서 장관 보좌관이 장관 상사 같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 장관을 향해서 이제 보내준 내용 그대로 읊었다면서 앵무새 같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 항소 포기 관련 정무적 대응을 조상호 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이태영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